안녕하세요. 내 손 안의 코치,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식 중독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뇌의 기전을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. 음식 중독에 이미 빠졌다. 이걸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냐. 정답은 없습니다. 나한테 맞는 게 있을 뿐이지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가이드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회복의 첫 단계는 내가 중독이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. 나는 이 음식을 못 이긴다.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. 나는 이 음식에 한없이 무기력하고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. 아, 난 할 수 있어. 이 생각을 이제 버리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이제 이 음식에 무기력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가장 큽니다.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. 이게 수동적인 행동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지? 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1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. 2단계는 해결이 아니라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사랑할 결심을 하는 거예요. 나는 이 음식 앞에서는 약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. 음식과 관련된 행동을 다 빼고 그걸 빼고 나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나의 장점은 뭔지 이런 것들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누구나 모두 잘하거나 모두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. 어떤 분은 이 면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점에 강하고 또 반대급부는 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약한 거죠. 그래서 나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그냥 평범한 취약한 사람이다.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향해 친절한 마음과 연민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나는 약점도 많지만 강점도 가지고 있고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나를 사랑할 결심, 이게 이제 2번째 단계고요.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. 나를 사랑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3번째는 어떤 걸까요? 3번째는 내 인생에서 이제 나침반을 조금 설정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. 이거는 목표가 아닙니다. 난 이거를 달성을 해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방향성입니다.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방향성이고요. 이런 상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이제 죽었을 때 나의 장례식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? 이거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. 이게 내 나침반이고 내 가치입니다.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남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했어.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가치가 되는 거죠.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인생의 가치, 내 행동에서 늘 방향성을 작용하는 게 나의 인생 가치입니다. 인생 가치 사실 어려워요.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기를 막 이제 가진 경우에 내 인생 가치는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의 나의 인생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쨌건 이 가치는 내 행동에 방향성을 주는 부분이어서 나는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인생 가치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. 이 인생 가치에 이제 건강을 연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폭식 행동이 내 인생 가치를 향해 다가가는지 또는 멀어지는지를 평가해야 됩니다. 지금 이 폭식을 하는 일이 내가 이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어떤 이제 인생 가치와 멀어지는 행동이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고 이 폭식으로 인한 행동이 인생 가치를 향해 다가가는 다른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?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돼서 음식으로 인해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향해 가는 일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 행동을 중단해야 되는 거죠. 이럴 때도 중요한 거는 나한테 중요한 일을 먼저 찾은 이후에 음식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특정 행동을 폭식을 중단하자 이거보다는 다른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. 내 인생 가치를 향해서
올라갈 수 있는 내 인생 가치를 향해 다가가는 행동으로 나는 1번 뭐를 할 거야.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 운동을 해보겠다가 내 인생 가치에 다가간다. 그러면 폭식을 중단해야지 보다는 새로운 행동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새로운 행동을 설정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.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, 그만두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는 일기를 소위 말해 쓰는 거죠. 몇 시에 어떤 식으로 폭식을 했고 그때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기를 쓰게 됩니다. 일기를 쓰게 되면 나를 관찰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같이 시작해 볼 거는 나를 관찰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. 이 관찰 모드로 바꾸는 거를 제가 이제 데니얼 시걸 박사님의 알아차림의 바퀴라는 부분에서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. 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바퀴를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아는 거는 원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. 원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. 첫 번째 부분은 내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보는 거, 듣는 거, 냄새 맡는 거, 감각을 느끼는 거,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원의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좀 어려운데 신체 내부 감각입니다. 내 심장은 나에 대해 어떤 감각을 보여주나, 내 호흡은 어떤 감각인가, 나의 장은 나에 대해 어떤 감각을 지금 올려보내고 있나. 신체 내부 감각을 이제 사실 안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. 안 느끼는 게 정상이지만 의식적으로 내 심장, 내 폐, 내 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고, 이런 감각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느껴보는 거죠. 신체 내부 감각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호흡입니다. 그래서 나의 호흡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숨을 쉬고 이 숨이 나의 기관을 거쳐서 폐로 갔다가 다시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의 코, 입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감각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게 신체 내부 감각입니다. 세 번째 분면은 두뇌의 활동입니다. 내 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, 나의 지금 감정은 어떤가, 나의 느낌은 어떤가,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 자신 밖의 세계는 지금 어떠한가, 내 주위의 사람들은 어떠한가. 그리고 이 바퀴의 중심에 관찰하는 내가 있습니다. CCTV로 나를 보는 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관찰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 마음챙김 연습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 나를 약간 떨어져서 보는 나로 바꾸는 과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. 내가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차려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그래서 말로만 하기는 좀 쉽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검토를 합니다. 일주일 정도는 한번 일기를 적어 보시기를 권해요. 그냥 판단하지 말고 이제 내가 언제 폭식을 어떻게 했는지, 또 내가 새로운 행동을 결심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, 오늘은 미션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, 이런 것들을 일단은 관찰 모드만 계속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. 판단하지 말고.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시간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먹었구나. 이걸로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간과 돈도 같이 기입을 하시면 좋습니다. 일주일간 내가 먹는데 들어갔던 시간이 뭐 한 몇 시간이 더 되고 돈도 이 정도를 더 썼구나.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검토 단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. 요거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짭니다. 이 행동을 멈추기 위한 계획이죠. 그래서 이 일기를 쫙 쓰면 뭔가 보일 거예요. 특정 시간에 내가 늘 좀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시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상사의 어떤 꾸지람이 될 수도 있고, 뭐 주위 부모님들의 어떤 이제 비난이 될 수도 있고, 내가 아는 친구의 어떤 이제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이제 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. 저런 상황이 생기면 저렇게 피해야 되겠다. 이런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뭐가 나를 폭식으로 이끄는가, 요거를 이제 1차적으로 알아보고
이 유발시키는 요인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이제 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좀 진정을 시킬 것인가, 이 부분을 몇 가지 연습을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. 그 중에 저는 오감을 자극하는 도구가 굉장히 좋고, 오감 중에서는 특히 후각입니다. 후각은 다른 뇌신경보다 직접적으로 뇌를 바로 자극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후각을 통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라벤더 향을 뿌린 손수건 같은 거를 좀 늘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열받고 있네,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고, 이런 상태가 될 때 라벤더 오일을 한번 이제 향을 맡아보는 거죠. 그리고 관찰 모드로 들어오자, 알아차림의 바퀴 가운데로 돌아오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. 내가 이제 알아차림의 가운데에서 어디에 어떤 시선을 주느냐에 따라 이게 다 달라집니다. 1분면인 이제 오감은 어떻게 느끼고, 2분면인 신체 감각은 어떻게 느끼고, 그때 3분면의 내 두뇌에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느끼고, 4분면에 내 주위는 어떤가,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시계 돌리듯이 한번 쭉 돌리면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내가 가급적이면 관찰하는 나의 모드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이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 행동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 거를 하면서 계속 관찰하는 모드에 나를 개발하는 것이 이런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식 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들은 이제 우리 몸에 기분이 좋게 만드는 음식들이고, 이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들은 생존과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.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의 음식이 필요합니다. 소위 말해 탄단지와 이 모든 조합이 다 이제 음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이 엄청 많은 거, 고소한 또는 지방이 높은 거, 또 이제 염분이 많은 것도 사실은 조금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고당도 고지방 음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패스트푸드, 감자칩, 초콜릿 같은 가공식품이 있고, 음료 중에서는 당이 많이 첨가된 음료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도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오이 중독, 야채 중독 이런 거는 못 들어보셨죠? 이거는 사실 중독되기 쉽지 않아요. 그렇지만 초콜릿 중독, 과자 중독, 또 튀김 중독 이런 것들은 사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든지 자극이 많은, 그리고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고칼로리 에너지들은 언제든 중독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음식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음식들은 그 후유증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맛을 안 보는 게 1차적으로는 가장 좋죠. 술, 담배도 처음부터 손을 안 대면 사실 모르듯이 도파민 분출이 많은 음식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두바이 초콜릿 궁금은 하나 나는 맛은 안 볼래, 약간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, 이미 맛봤다 이럴 때는 이제 한두 번으로는 그렇게 뇌가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아차림의 바퀴를 다시 떠올리고,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했지라고 연습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도파민 디톡스라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중독이 되는 음식들로부터 한 달 정도는 좀 최대한 피하는 방법도 초반에 좀 다시 리셋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가급적 양념도 덜하고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먹는 순서에서는 물 많이 드시고, 야채, 단백질, 건강한 지방, 건강한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먹고, 나 이거 도저히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물, 야채, 단백질, 지방, 탄수화물을 다 먹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만 먹자라고 미리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거는 그래도 컨트롤하면서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